자, 안녕하세요. 모터래프 임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8,860만원짜리 제네시스 신형 G8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지금 안내를 틀었는데 증강현실 안내와 내비게이션 안내가 다르네? 지금 1.2에서 좌회전하라고 그러고 지도는 우회전하라고 그러고 서로 같은 아니 뭐 내가 다른 걸 해놓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내비게이션인데 증강현실 쪽과 기존 내비게이션 쪽이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화려하고 좋습니다. 정말 예쁘게 계기판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아쉬운 거는 이 전방 카메라 화질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뭐 캐딜락 이런 차들이 도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이 디스플레이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형 모델의 변화는 어쨌든 굉장히 넓어진 디스플레이고 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도 충분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이었던 이 운전석 디스플레이 변화는 좋다. 다만 쟁쟁한 경쟁 브랜드들이 너무나 많고 어쨌든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면은 조금 더 모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조금 더 파격적인 무언가를 꺼내 놓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런 한방이 제네시스에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를 보면 너무 안전빵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은 승차감이에요. 예전부터 굉장히 한결같이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바퀴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움직인다. 어떻게든 바퀴가 땅에 먼저 닿고 자동차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실제로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방 카메라를 이 테이프나 이물질로 가려놓은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승차감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주행 모드를 변경했을 때 서스펜션 반응도 달라지는 느낌이 확연해요. 도로 이음새를 넘어가거나 약간의 굴곡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차체를 떠받들어 줍니다. 디자인이나 내세우는 것들은 제네시스가 스포츠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경험해 보면 그런 스포츠성보다는 약간의 컴포트한 느낌들이 더 많이 들기도 해요. 오늘이 낮에도 영하 10도 정도 됐고 그나마 햇볕이 강해서 지금 영하 8도인데 문제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소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방 쪽을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자, 시속 80km에서 전방을 가리켰을 때 58dB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소음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웃사이드 미러 쪽이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대볼게요. 자, 60dB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귀로 들었을 때는 딱 특정 부분만 생각해서 이제 소음을 인지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애플워치로 측정한 이 데시벨 수치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마이 모드가 있습니다. 마이 모드는 뭐 인디비주얼 모드일 테고요. 자,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되어 있는 중립주행 모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중립주행은 코스팅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짝 내리막이거든요. 이런 내리막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는 그 관성에 따라서 쭉 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최대한 늘려주기 위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코스팅 모드가 연비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변속기를 뭐 M모드로 넣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 3.5L 터보 모델 최고 출력이 3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50토크가 넘거든요. 뭐 성능적으로는 뭐 부족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모노블록 브레이크 시스템, 후륜 조향 시스템,
이 LSD까지도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는 정말 독일차 부럽지 않게 속도를 내고 안정적으로 주행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도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속도를 내는데 그리고 멈춰 세우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8단 변속기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속 시점도 굉장히 똑똑해진 느낌이고 실제로 조작했을 때의 반응성도 꽤나 우수합니다. 자, 이게 매칭되는 엔진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인지 혹은 적용되는 차량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행 중에 단점은 없느냐? 있죠. 일단 제가 지금 고속도로 위주, 쭉 뻗은 길 위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봤는데, 지금 이 시내로 돌아와서 유턴을 하거나 원형 교차로를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돌아봤습니다. 이때 전달되는 피드백은 독일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운 느낌들이 있어요. 자동차가 크고 무겁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를 못합니다.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실제로 크고 무거운데 운전할 때는 그런 느낌이 크게 들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서킷을 갈 건 아니더라도 이 위험한 순간이나 긴급한 순간에 자동차를 컨트롤해야 됐을 때 이때 전달되는 느낌들도 조금은 둔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피드백 그리고 자동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일체화가 되고 정밀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때가 되면 거의 약점이 없어지는 G80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형 G80의 뒷좌석 공간 굉장히 훌륭해졌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이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고 기존에 봤었던 이제 제네시스의 디스플레이와는 또 사뭇 다른 디스플레이예요. 크기도 커졌고 해상도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티빙, 뭐 스포티비 나우 이런 것들을 전부 볼 수가 있고 앱스를 통해서 이 원하는 그 OTT 서비스나 여러 가지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과 연결만 돼 있다면 유튜브 시청하는 것들도 이제는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뭐 영상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이제는 의전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법한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컨트롤러의 디자인, 사실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이 디스플레이에서 전부 해결하게 해주면 훨씬 더 좋은데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메뉴들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결국에는 이 센터 컨트롤러를 꼭 이용해야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스마트폰과 연결시켜서 노래를 듣거나 이 화면을 곧바로 이 디스플레이 띄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원되지 않는 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되지 않는 부분 상당히 답답하죠. 여기서 바로 연결시키고 여기서 컨트롤이 된다면 뭐 오너 드리븐, 쇼퍼 드리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너무나 좋습니다. 전동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도 있고 좀 사치라고 여겨지긴 하는데 소프트 클로징까지도 탑재가 돼 있어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 에어컨 송풍구가 가운데 부분에만 있습니다. 필러 부분에도 에어컨 송풍구가 따로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일단 뒷좌석에도 스피커가 이렇게 3개나 놓였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있고요. 그래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만끽하기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베어소닉의 이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이 다양한 이퀄라이저 조절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보통 저희가 이 오디오 테스트 할 때 뭐 USB로 노래를 담아 가지고 무손실 음원을 틀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이로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 전설의 이 뉴메탈 밴드, 얼터너티브 밴드 티어드롭의 이제 3집 수록곡이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공개 곡입니다. 이거 내보내도 되나?
자, 이 연결성을 문제 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블루투스로 자동차와 연결해서 노래를 틀었거든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 볼륨 버튼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컨트롤러가 먹지를 않습니다. 볼륨을 먹지가 않고 볼륨을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해야만 돼요. 이런 부분 상당히 번거롭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밸런스 조절, 전후, 좌우 밸런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뒷좌석에 앉아 계시더라도 전후, 좌우는 그냥 센터에 놓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풍부하게 이 음향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믹싱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 정말 노래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베이스 잘 살려주네. 이 베어소닉 시스템 처음 접하시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는 이퀄라이저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밝은, 편안한, 활동적, 따뜻함, 결국에는 이퀄라이저 이제 세팅을 막 바꾸는 건데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정말 음색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 좀 취향에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격적인 오디오 시스템 리뷰는 뭐 조만간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전 지금까지 모토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안녕.